자, 금융상품, 유가증권 이렇게 있는데 뭐 똑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금융상품, 넓은 의미에서 금융상품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다 포함하는 건데 자, 한쪽에서 금융자산이 생긴다. 금융상품이라는 거는요. 주식 채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채권. 주식을 산 사람이 있고 주식을 판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산 사람, 채권을 판 사람이 있을 건데 지금 여기는 주식을 산 사람, 채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을 판 사람을 발행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채권을 팔 때 사채를 발행해서 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발행된 사채를 팔면서 부채가 생기죠. 부채가 생긴다. 부채의 부채, 여기 채무상품, 부채, 채무상품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무상품이면서 얘는 부채입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이죠. 이거는 채권. 자,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여기에 자본이 생깁니다. 자본이 생기고 그 지분상품 산 사람은 주식이라는 지분상품을 자산에다가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영업과 관련된 자산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자 관점에서. 돈이 좀 남아 도니까 다른 데다가 좀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혹은 다른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지분율을 한 50% 넘게 사가지고 그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회계학 1부가 있고 회계학 2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지배력을 보유해서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나중에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할 텐데 그거는 회계학 2부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회계학 1부는 단순 돈이 남아 돌아서 투자하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운용해서 투자 수익을 확보하거나 요거를 우리가 배워요. 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요거는 나중에 배우고요. 그런 목적으로 투자한 상품, 금융상품이다. 금융상품이다. 그리고 요거를 유가증권, 증권 형태로 우리가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그중에 증권의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지분증권, 채무증권 요거를 주식이고요. 요거 주식이고 요거 채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크게 나눌 건데요. 채무증권은 채권이에요. 만기, 원금, 이자,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고정금리 채권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게 되면은 정해진 일자에 이자 받고요. 그리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받아요. 그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투자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지배권은 없습니다. 지배권은 없어요. 그냥 투자 목적이지 뭔가 그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목적은 없다. 종류를 구분할 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는 증권, 만기 보유증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요거는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보유 목적이에요. 단기 매매증권은 말 그대로 단타입니다. 단타.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은 단타는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만기 보유증권은 말 그대로 만기까지 내가 보유하겠다라는 목적 하에서의 증권입니다. 지분증권은 주식이라고 했었죠.
잔여 지분을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채권자한테 돈 주고 난 나머지를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채권자한테 이자 원금 줘요. 나머지 금액 있잖아요. 그 나머지 금액이 주주들한테 가는데 그거를 잔여 지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잔여 지분. 그리고 지배력도, 지배권도 있죠. 그래서 지배권이 존재한다. 뭐 엄밀히 말하면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보다 의결권이 있죠. 의결권이 존재하고 의결권이 많으면 그게 지배력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뭐가 없어요? 만기 보유 증권이 없죠. 왜 없어요?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기업이 망하는 게 만기죠.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망하면 또 뭐 원금도 회수 못하죠. 그러니까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이 없어요. 단타랑 그다음에 중장기 목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지분법 투자 주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배력,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주식을 사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려면 단기 매매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투자 수익 목적이면. 그런데 이 의결권을 좀 더 내가 행사를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목적이면 지분법 투자 주식이라 부르고 요거는 나중에 회계학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연결회계에서 배우죠. 연결회계에서. 회계학 2죠. 회계학 2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 목적이고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겠죠. 매도가능증권은 단기 매매 목적, 만기 보유 목적 이외입니다. 이외. 만기 보유 목적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투자자산 또는 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비유동자산으로 보통 많이 구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목적 하에서 투자하는 거고 투자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됐죠?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유동자산으로 구분되는 조건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만기가 이제 1년 이내로 도래한 거예요. 그때는 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유동자산을 분류한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채권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얘는 회계학 2에서 배우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맛보기로 공부할 테니까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